축하 인사 드려야겠죠? 네, 그간에 뭐 하여튼 여러 일이 있었는데 마지막은 축하 인사를 받는 걸로 끝났네. 네, 왜냐하면 저희는 축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복권에 관련해서 그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광복 80주년 복권을 실시했는데 여기 계신 최강욱 전 의원님과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네. 제가 언급 안 할 수가 없는데 검찰총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마디 해주시죠, 의원님. 글쎄 뭐 저로서는 전혀 뭐 모르는 얘기고 그 왜 그렇게 그 얘기가 많이 날개를 달고 퍼져 나가는지 이유는 알겠는데 예. 그만큼 어떤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이 크신 걸로 받아들여야 예. 될 것 같고 그냥 다른 거 다 떠나서 당사자인 검찰청 소속의 검사들이 많이 후달리고 있다고 그러길래 예. 그러면 그 정도 효과로 만족하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생각합니다. 떨고 있다고 그때 그 이야기 했어요. 노심초사 한대요. 막 예. 그 사방에 전화해가지고 기자들이랑 변호사들한테 물어본데 진짜로 그거 사전에 저렇게 해서 가는 거냐. 근데 그 몇 군데 유튜브에서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이게 지금 국정기획위에서 검찰개혁안을 들고 나왔는데 예. 그 검찰청 폐지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게 검찰개혁 유예기간이 당초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잖아요. 예, 예. 그러면 새로운 검찰총장은 길어봤자 6개월 하는데 그렇죠. 거기에 뭐 인사청문회 그다음에 국정감사를 포함하면 기껏해야 아마 3, 4개월 할 것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임명 안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말도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오히려 그럴수록 짧을수록 우리 의원님 같은 분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고를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지난주에 저희가 관련 영상을 올렸는데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붙었는데 네. 저희가 보통 댓글을 보면은요 네. 찬반론이 좀 이렇게 팽팽히 맞서는 경우가 많아요. 네. A라는 사람이 이렇게 낙점됐다 그러면 댓글에 아니 왜 B를 놔두고 하느냐 그런데 우리 최강욱 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거의 99.9%가 찬성을 했습니다. 이건 최강욱 의원밖에 없다. JTB니까 그러는 거지. 그 뭐 제목 장사를 세게 하신 모양이고 아닙니다. 찾아봐야 아닙니다. 되겠네. 아닙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건 최강욱 전 의원밖에 없다.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뭐 6개월 검찰총장인들 어떻습니까? 단 한 달 하더라도 최강욱 의원님 같은 확실한 카드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만큼 검찰의 나쁜 짓에 많이 실망했고 뭐가 이거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많다 뭐 그런 의미시겠죠. 그런데 이제 일반 시청자들은 혹시 이제 그 카드가 약하면 이 검찰 개혁이 이렇게 좀 제속도를 내지 못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려를 충분히 정부나 대통령께서도 알고 계실 거고 그에 합당한 또 조치를 하시겠죠. 그거를 뭐 제 개인의 거취하고 연결짓는 거는 좀 지나친 비약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강욱 의원님은 최고의 카드라는 거를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니 댓글이 너무 좋아요. 제가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는데 자 지난번에 참 강성범 TV에서 저희 JTB를 언급하셨는데 그 반응도 좀 꽤 좋았습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거기서 네. 막상 찾아보니까 어떻게 찾는지를 몰라가지고 못 네. 찾아서 그랬는데 이제 오늘 확실히 알았으니까 아셨어요? 네. 이게 또 랭킹이 바뀌더만요. 오늘 보니까 네. TV조선이 5등에서 3등으로 올라오고 막 그러던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봤는데 1위는 여전히 JTB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창에 가셔서 최강욱을 치신 다음에 동영상 코너를 누르시고 이렇게 쭉 내려가면 추천 채널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1순위가 현재 JTB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TV조선이 5위에서 3위로 지금 껑충 뛰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미우면 계속 또 TV조선 열심히 방송하나 봐요. 그 최근에 TV조선 출연하신 적은 없죠? 당연하죠. 자기들이 뭐 제 얘기를 가지고 사명 가지고 많이 씹어댔겠구나. 그러니까 나왔겠죠. 그러니까 5위에서 3위로 껑충 뛴 거는 이제 하여튼 제가 좌와 우를 아우르는 유튜브계의 포식자로서 황태자입니다. 황태자 제가 보기에는. 포식자야 포식자. 그러니까요. 어느 채널이든 최강욱 이름을 딱 썸네일에 쓰면 확실히 조회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강욱 의원님이 인기가 거의 탑을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 인기는 미워하는 사람도 그만큼 많다는 얘기지 그게. TV조선이 왜 그걸 이름을 자꾸 언급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요. 제일 무서운 건 무관심입니다. 그래도 관심 있으시니까 하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뭐 무관심한 사람들은 무관심한 정치인들은 조회수에 오르지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네, 뭐 글쎄. 자 다음에는 그 김건희 씨 구속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필 규정, 인과응보 지금 이런 말이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헌정사상 같은 거기에 정말 적합하게 해당되는 사람들이고. 예. 게다가 이제 어제부터 부쩍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윤석열, 김건희가 벌인 여러 가지 일들은 나중에 반드시 영화로 만들어질 것 같다. 예. 대단히 다양한 측면과 이상한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농담으로 한번 이것들 그동안에 한 짓을 가지고 누군가 영화를 찍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나도 카메오로 출연을 하고 싶다. 그럼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 예.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될까?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때 가면 아무리 분장을 해도 좀 나이가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 한동훈 역할을 하면 딱 좋을 텐데 그렇게는 못하고 뭐 김종인 선생 이런 사람 역할을 하게 될까? 그 직접 저 최강욱 전 의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의원님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역할을 맡아서 나오는 분이 있어야 되겠죠. 아, 그게 영화로 되려면 그걸 제가 할 수는 없을 거고. 아니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한 번씩 제가 강연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 레리 플린트라는 영화 있는데 예. 거기에 그 레리 플린트라는 사람이 허슬러라는 종의 도색 잡지죠. 그걸 발행한 분이었는데 그게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미국 재판과 언론, 사법사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 그거를 다룬 영화였는데 그 레리 플린트가 극중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음란물 유포죄 뭐 이런 걸로. 예. 근데 그 사람을 재판하는 판사로 실제 레리 플린트가 거기 출연을 합니다. 실존 예. 인물인 레리 예, 플린트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한번 출연해 보고 싶다는 욕망을. 어차피 제가 또 영화가 많거든요. 영화 배우 출신이라서. 그렇죠. 출연한 영화가 많습니다. 제가 몇 편 출연하셨나요 지금까지? 한 5편 되는 것 같은데. 관객 수는 많이 봤나요? 그럼요. 많은 거는 한 200만 관객도 되고 그랬는데. 예. 그 저를 몰라주시더라고요. 이제 타이틀을 그 타이틀에 영화 배우 최강욱도 추가를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예. 제가 그냥 말하는 것 같지만 뻥치지는 않아요. 제가. 그 유머 감각이 확실히 뛰어나십니다. 어쨌든 그 헌정 사상 처음으로 그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됨으로써 이제 부끄러움은 말 그대로 국민 몫으로 남았습니다. 김건희 씨와 우리 최강욱 의원님과의 인연은 지금 남다르잖아요. 예, 제가 뭐 잘 아시겠지만 살펴보면은 그 2020년 한 4월쯤이죠. 우리 네. 최강욱 의원님께서 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의혹을 문제를 제기하고 검찰에 고발했는데 이게 한 4년 동안 이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가 24년에 서울중앙지검이 그 유명한 그 황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그러자 24년 10월에 우리 의원님께서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서 항고를 제기하셨어요. 네. 그리고 25년 4월에 서울고검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거의 한 5년 만에 이 수사와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구속됐어요. 어떠신가요, 심정이? 그러니까요. 참 기가 막힌 일인데 2020년에 제가 고발할 때는 최은순, 김건희를 고발했거든요. 예. 최은순은 그 장고증명서 위조하고 했던 거 그거를 먼저 했죠. 그거를 사문서 위조만 가지고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명백한 봐주기 수사죠. 사기가 당연히 붙었어야지. 문서 위조를 왜 합니까? 그거를 문서 위조 실력을 보여줘서 소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사기를 친 거 아니었어요? 예. 당연히 사기가 붙는 거였는데 그걸 빼고도 사문서 위조만 가지고도 했는데 징역 실형을 받고 최은순 씨가 수감 생활을 했죠. 예. 근데 그러고도 김건희는 멀쩡하게 있다가 이제야 지금 구속됐다는 건데 정말로 뭐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그 전부터 제가 이거 쌍으로 넣어야 된다 빨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쌍으로 들어가고 또 내일 밤이면 이제 조국 대표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한 번씩 굽이치지만 이렇게 해서 또 발전해 간다라는 또 믿음도 갖게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 8월 13일 0시죠. 그래서 그 김건희 씨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그때까지 안 주무시고 체크하셨나요? 예. 그날 그 0시 4분인가 5분쯤 속보가 뜨던데 예. 그거는 보고 자야 되겠길래 그날은 또 영장 심사가 빨리 끝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새벽 3시까지 가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서 바로 봤죠. 알았죠. 저도 안 자고 지켜봤는데 이제 그 댓글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영장이 발부되자마자 이제 자도 되겠다. 그러니까요. 예. 진짜 그런 많이 댓글이 기다리고 굉장히 계셨더라고요.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국민들이 그때까지 잠을 안 주무시고 다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모든 채널들마다 다 그 실시간으로 유튜브 중계를 예. 다 하고 있더라고. 예. 예. 거의 국가대표팀 월드컵 결승전 올라가는 수준이던데 그 관심도가. 엄청났습니다. 예. 그 남부 구치소가 지금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예. 지금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있는 곳이 남부 구치소인가요? 거기 남부 교도소. 그러니까 남부 이제 같은 교도소? 공간에 있는데 이렇게 기역자로 있어가지고요. 예. 이게 교도소, 이렇게 구치소 이렇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내 같은 울타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것도 아이러니죠. 보면 같은 곳에서 또 그렇게
두 사람이 들어가고 나오고 한다는 들어가 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조국혁 신당 당원들이 이제 그 광복절 0시에 가서 그 저기 석방되는 조국 전 대표를 그 만날 거라 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그 전에도 보면은 한명숙 총리님 같은 분들 이렇게 나오시는 날 같을 때를 보면 지지자분들도 많이 가시지만 그 반대자들 방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이제 극우 또 저기들이 심각해졌잖아요. 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그날도 다른 문제가 없도록 경찰에서 그 안전이나 이 시민들 사이의 분리나 이런 거에 좀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막상 이제 그렇게 해서 막 그 시민들이 몰리게 되고 이러면 당사자는 나와가지고 뭐 가족들하고 얼굴 볼 시간도 없이 막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다가 자기가 타고 돌아가야 될 차도 못 찾고 막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동선은 좀 열어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또 함께 맞이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울 구치소에 그 3대 특검 투기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체포 불응 과정을 촬영한 바디캠과 CCTV를 공개하라고 했는데 서울 구치소장이 공개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의원들이 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 열람을 해줄 것처럼 했는데 열람까지 거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구설에 오르기 싫고 보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크죠. 예. 그리고 서울구치소장은 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년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판에 이제 이런 일에 당해가지고 본인도 아마 곤혹스럽고 괴롭기도 할 텐데, 근데 그거를 본인들의 어떤 정당한 직무 집행상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 대표자들한테 그런 모습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사실은 의원들이나 민주당 관련 위원회 분들이 괜히 찾아간 게 시비 걸려고 찾아간 게 아니라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잖아요. 예. 도대체 공권력이 이렇게 현장에서 무시당할 수 있느냐. 그리고 왜 서민들이나 보통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단호하고 가혹할 정도로 하더니 윤석열은 왜 매번 이런 일종의 특혜가 주어지느냐, 이런 거에 대한 분노잖아요. 그렇다면 구치소 구성원들의 명예나 우리 교도관분들의 어떤 실력, 또 구치소장의 스스로의 어떤 업무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거를 열람해 드리는 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거를 뭐 의원들이 다 복사해 가지고 뭐 자기 개인 채널에다 틀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제대로 업무 수행을 했다, 이런 거를 국민의 대표자한테 보여주면 되는 건데 뭘 그렇게 망설이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근데 언젠가는 공개될 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국민적 호기심이 크니까 국정감사 때 이게 법사위로 넘어오면 그때는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예측도 나오던데.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국감에서 정식으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의결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전에 또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지금 정보공개 청구를 했잖아요. 김계리 변호사 측에. 예. 그러니까 어차피 그거는 공개 여부를 검토해야 되고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공개를 윤석열 측에서 일부만 편집해가지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장면만 혹시라도 공개하게 된다면 내보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바로잡는 의미에서라도 결국은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군요. 그 참 그 김건희 씨가 지금 머그샷을 촬영했다고 그래요. 예, 해야죠 당연히 그럼.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구속 후 첫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똑같이 지금 응하지 않겠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 반항을 해봤자 이제 윤 전 대통령과 달리 이제 여성이라 이렇게 몇 명이 이렇게 들고 나오면은 따라올 것 같은데 지금 응하지 않겠다는 말도 일단 지금 들려 나오는 얘기로는 뭐 밥도 안 먹는다 그러고 안 나겠다는 식의 얘기를 하고 하는 것 같던데, 저는 한 번 정도는 갈 거라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한 번은 가서 지금 특검이 세 개만 가지고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했잖아요. 그거는 증거가 명확한 거, 이제 특징적으로는 이번에 이제 후속 보도로 나오는 걸 보니까 김건희 육성 녹음이 있는 거, 그다음에 증거물의 실물을 확보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같은데, 김건희 씨는 워낙 혐의도 많고 지금 지저분하고 복잡한 사건들이 있어서 조사를 꼭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궁금해서라도 어디까지 지금 조사가 돼 있어서 자기한테 뭘 물을까 이런 게 궁금해서라도 한 번쯤은 간 다음에 나자빠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예. 좀 지켜보시죠 뭐. 예. 수용번호 나왔다고 합니다. 수용번호는 예. 윤석열 3617 그리고 김건희 4398. 저희가 참 이것까지 안 해야 될까 싶은데 어쨌든 수용번호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뉴탐사 단독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뉴탐사가 단독 보도한 그 권성동 의원 내용인데요. 예. 그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지금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최근 그 통일교가 소유한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강릉 지역 사업가와 그 골프를 치는 장면이 이렇게 촬영됐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촬영했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권성동 의원이 코하고 입이 뚫린 그 마스크에 그 선글라스를 완전히 가린 채로 이렇게 골프를 쳐서 이른바 그 복면 골프라고 지금 언론에 나왔던데 뉴탐사는 권성동 의원이 접대 골프 의혹을 받았다라고 의혹을 제기했고 권성동 의원은 지금 골프비를 직접 결제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댓글을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하필 또 그 통일교 측이 소유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칠 수 있느냐라고 비난이 많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권성동이라는 사람의 수준이자 의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버팅기고 하다 보면 나는 또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마스크라고 표현하던데 그렇게 골프장에 쓰는 분들이 있나요? 저는 골프를 안 해서 예. 되게 기괴하던데 그거를 마스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까? 되게 마스크라고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거는 마스크를 얘기하는데 입도 다 가리잖아요. 그러게요. 네. 얼굴 전체를 그렇게 네. 하고 모자도 희한한 거 그 여자분들이 쓰는 모자 아니에요? 책 넓어가지고 네. 그렇게 하는 거를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선글라스 본인인 끼고. 걸 숨기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본인 얘기로는 뭐 햇빛이 뜨거워서 그렇다고 또 거짓말하고 그러던데, 참 공직자로서의 그 도덕성, 윤리의식 이런 게 얼마나 마비돼 있는지, 그리고 또 본인이 그간에 통일교하고 자기가 전혀 무관하다라고 뻔뻔하게 얘기했다가 뭐 이런저런 물증들이 나오고 증언들이 나오고 하니까 막 지금 어찌 보면 갑자기 언론에서 사라져버린 형국이었는데 예. 그 와중에 어디 숨어서 대책을 마련하거나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골프를, 그것도 또 통일교 소유의 골프장에서 했다는 게 참 얼마나 세상을 우습게 알고 시민들을 개돼지로 알면 그런 짓을 했을까. 그리고 뭐 그 뉴탐사 채널이 계속 미행 감시를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시민이 제보를 그렇죠. 했을 거란 예,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 본인도 어느 정도 그걸 의식하니까 그런 흉측한 마스크도 쓰고 했을 텐데, 참 강릉 시민 여러분 좀, 또 강원도민 여러분 좀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에 저런 분이 저런 모습으로 사진 찍히는 게 자랑스러운 일인지. 근데 또 어떻게 그걸 촬영했는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준호 의원이 권성동 그 복명 그 골프에 대해서 그 뻗치는 힘으로 특검 수사를 받아라라고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어요. 그 최고위 때 참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자, 이번에는 그 국민의힘 전환길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역사 강사인 전환길 씨의 그 징계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말이 많습니다. 징계를 강행해야 된다라는 그 의견에 맞서 신중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최근 그 대구 경북 전당대회 합동 연설회에서 그 전환길 씨가 김근식 씨죠. 네. 탄핵 찬성 후보를 향해서 배신자 네, 막 그렇게 외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막 다른 시민 그 청중들도 따라서 배신자 하면서 난장판이 됐는데, 알고 봤더니 국민의힘 그 전환길 뉴스가 그 국회 출입기자 미등록 상태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비표라고인가요? 그것도 MBC 뉴스에 보니까 남의 것을 갖다 썼다는 거예요. 국힘이 발행해 준 게 아니고요. 예. 처음에 징계 사유로 얘기했던 거는 송원석 씨가 얘기했던 그거 아닌가요? 언론사 비표를 받고 들어온 사람이 취재를 한 게 아니라 거기서 선동을 했으니까 예. 뭐 징계 사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전환길 씨가 호통치니까 찍소리도 못하더만. 예. 후보자들이 막 무슨 전환길을 징계하냐고 그러고 이러던데, 야 그것도 남의 거를 갖다가 가서 또 그랬구나. 그렇게 언론 보도에 나왔어요. 예. 예, 그래서 그걸 근거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향후 부울경 합동 연설회부터는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코미디인 게, 이게 지금 전당대회 그 후보자들보다 정작 평당원인 전환길 씨가 더 큰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주목을 받고 예. 전환기를 따라서 뉴스가 만들어지고, 예. 그게 이제 저당의 현실이고, 어째서 저렇게 되느냐. 국힘은 아스팔트 파시스트들이 접수를 한 당이다. 그러니까 거기 나와가지고 지금 그쪽 편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계엄, 내란 혹은 탄핵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윤석열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지금 1등, 2등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여론조사를 보면.
그러니까 저당의 수준이나 현실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 그 당내 정치 역학 구도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웬일로 송원석 대표가 전환길 씨를 징계한다고 말을 했느냐 예. 그걸 가지고 이제 향후 지방선거에서 송원석 씨는 경북도지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전환길 씨가 더 커지면 경북도지사 자리가 위험하다. 예. 거기에 전환길이 공천을 받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걱정이 예.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전에 좀 견제하고 싹을 자르기 위해서 저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당내에도 파다하답니다. 그러니까 예. 저 사람들은 원칙이라는 건 없고 어차피 이제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집단이잖아요. 그게 또 드러나고 있는 거죠. 뭐. 여기 지금 보니까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MBC 뉴스에 전환길 남의 비표로 그러네. 부정 참석 드러나 그래서 8월 14일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해준 사람은 누구예요? 이거를 참 역시 여기 보면 참. 어떻게 나오냐면요. 전 씨가 사용했던 프레스 비표는 정식으로 발급받은 게 아니라 다른 언론사의 비표를 빌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나오네요. 언론사인지가 궁금하네. 저걸 저렇게 해서 빌려주는 데는 또 어딘지. 빌려준 데도 처벌해야겠는데요. 이렇게 보면. 그럼 저도 가가지고 하나 빌려달라고 해서 들어가면 되네. 우리 TV조선 친하게 지내니까 하나 얻어다 주면 좋겠네. 그러면 그 의원님 그 유튜브 구독자의 조회수가 팍 늘어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것 때문에 전환길 씨가 지금 장사를 한다고 그래요. 유튜브. 조회수가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거 때문에. 네, 예. 왜냐하면 그 아주 핫 이슈 인물이 아니 돼가지고. 본인이 자기 유튜브에 뭐 무슨 이상한 게 걸려서 자기가 조회수가 안 나온다고 전에 한탄하는 영상도 있고 그랬잖아요. 예. 자기가 뭐 올리면 100만 원은 나와야 되는데 뭐 10만 원도 안 나온다 뭐 이런 예. 소리 했던 것 같은데 소원 풀었네. 네, 엄청납니다 지금. 송원석 대표 긴장 타겠는데요. 경북지사 자리 쉽지 않겠는데. 그러니까 또 경북지사까지 지금 송원석 위원장은 걱정을 하는군요. 예, 지금 경북지사가 좀 이게 건강도 안 좋고. 이철우 지사가요? 네, 네. 좀 이제 다음에는 안 될 거라고 다들 여론이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예. 거기를 노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송원석 대표가 거기를 자기가 지금 제일 처음으로 저기 1순위로 깃발 꽂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지금 전환길이라는 강적을 만났다. 이런 그러게요. 식의 얘기가 국힘의 경북 지역에서 파다하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금 대구시장을 노린다는 소문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타이슨의 그 발언이 떠오르긴 한데 어쨌든 누구나 다 꿈은 꿀 수 있는 네, 거니까. 누구나 계획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번엔 그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정청래 당 대표가 그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제명된 이춘석 전 의원의 후임으로 추미애 육선 의원을 법사위원장에 지명했습니다. 보통 3선이나 재선이 하는데 6선이 상임위원장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죠, 의원님? 그럼요. 네. 6선 정도 되시면 이제 국회의장 정도 생각하는 거고 그런 건데 추미애 의원님이 또 향후의 정치 행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하던데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너무 잘 아시게 됐고 그리고 법사위가 그동안에 저쪽 당 국힘이 법사위원장을 할 적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거를 거기에 너무 많이 보셨잖아요. 김도 예전에 김도, 여상규 예. 이런 여상규, 사람들 예. 할 때 정말 얼마나 좀 한심하고 황당한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니까 법사위를 절대 넘겨주면 안 된다 이런 게 굉장한 그 일종의 열망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춘석 의원 사태가 터지니까 뭐 추미애 카드로 어찌 보면 잡음도 신속하게 좀 줄어들고 빨리 정무적 판단으로서는 되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추미애 위원장이 그걸 수락하신 것도 용기 있는 결단이고 그 처음에는 정청래 그 위원장 그 다른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추미애 의원이 좀 꺼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누가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냐 그랬더니 뭐 상황이 긴박하다 하면서 예. 정청래 위원장이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결국은 하기로 했다는데 어쨌든 추미애 의원도 큰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또 당원과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걸 아시니까 어깨도 무거우실 거고 예. 네. 이번에 이제 그걸 또 잘 해내시면 앞으로 또 다른 장이 또 열릴 거니까 잘 하시겠죠. 뭐. 법사위가 말 그대로 최고의 상임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크기 때문에 추미애 위원장이 잘 하시면 더 국민적 인기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국민들께서 법사위가 계속 주목을 받는가 그것이 이제 검찰개혁 이슈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다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법사위는 이제 정확히 보자면 최후의 상임위죠. 그러니까 여타 상임위에서 다 예. 심의된 법률을 마지막으로 법사위에서 다시 한번 심사를 해가지고 본회의에 올려야지 법사위에서 의결이 돼야지 본회의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법률들이 다 모이는 데고 예. 또 법사위가 주로 관할하는 데가 세층 다 권력기관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항상 어떤 이슈가 크게 생기고
하는 곳인데 이번 21대 국회 들어서 22대 국회에서 국민들께서 국회의 효능감을 많이 느낀다는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 예. 그 전에 사실은 국회는 시끄럽기만 하고 왜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막 이게 뭐냐 이런 실망감들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22대 국회를 보니 아 이게 양쪽 다 욕할 일이 아니라 저 국힘이 저렇게 해서 소수로가 되는 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뭐 국힘이 혹은 퇴장하고 하니까 잘 돌아가는구만 국회가 확실히 국민들이 알아야 될 정보나 이런 것들도 많고 속 시원한 얘기도 많이 들려주고 해서 국회의 효능감을 새로 느끼게 됐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런 게 이제 국힘이 과거에 얼마나 정치로부터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려고 애를 썼고 그 결과로 정치 혐오가 생기기를 조장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정치를 외면하고 일종의 혐오를 하는 결과 이익을 얻는 정치 집단이 어느 쪽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극명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나 시민분들께서도 앞으로 이제 그냥 언론에서 떠들어대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 정치나 정치인들 비난하기만 하시지 마시고 당연히 비판을 하고 감시해야 되겠지만 도대체 누구 때문에 어느 집단 때문에 그러는 건지에 대한 좀 분별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그 서울구치소 그 문제와 네. 관련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바디캠과 CCTV 확보를 어떻게 할지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그 당시에 그 3대 특검 투기가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랬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첫 시험대인데 지금 서울구치소장이 공개를 꺼리는 그 바디캠과 CCTV를 어떻게 끊어낼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대 특검 투기는 당에 구성된 투기고 예. 법사위는 국회 공식 기관이니까 예. 국가기관이니까 법사위가 국회법의 절차를 통해서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은 합법적인 일인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 그러니까 정확히는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에 있는 서울구치소지만 예. 거기에 국회에 대응하는 데는 법무부니까 법무부가 어떻게 응답하는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에는 서희건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서희건설이 김건희 씨 구속 문제와 관련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서희건설이 김건희 씨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사실상 그 자수를 했습니다. 네. 예, 회장이 김건희 씨에게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사줬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또 뭐 추가로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나토 3종 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3월 대통령 당선 직후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줬고 한 달 뒤에는 그러니까 22년 4월이죠. 그때 3천만 원짜리 브로치하고 2천만 원짜리 귀걸이를 줬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 브로치 귀걸이가 나왔습니다. 예, 추가로. 예, 그래서 나토 3종 세트라는 거예요. 야, 그 전에 듣기로는 그 왜 목걸이가 무슨 하나 더 있고 예. 투 버터플라이인가 뭐 하나 예, 더 예. 있고 팔찌도 있고 뭐 그렇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갈수록 더 나오네. 예. 귀금속들이 일단 조금 전에 SBS 기사인데 그러니까. 예, 단독이랑 나온 건데 귀걸이하고 브로치가 나온 거잖아요. 예, 예. 안 그래도 나는 귀걸이는 왜 항상 안 나오나. 그거는 뭐 중국집 가서 많이 먹으면은 군만두 주는 것처럼 껴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전히 역시 그게 다 있었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잖아요. 서희건설 측 브로치 귀걸이도 추가 제공 제공했다. 나토 3종 세트 판단 이렇게 단독 보도 나왔습니다. 이게 더해 보니까요. 1억 1천만 원이에요. 야, 그러니까 네. 목걸이가 6천만 원, 브로치 3천만 원, 귀걸이 2천만 원. 그러니까 1억 1천만 원을 그러니까 준 거예요. 그 최재현 목사님이 건넨 박장범이가 얘기하는 쪼매난 파우치는 진짜 그거는 파우치인 거예요. 김건희가 아무것도 안 아니고요. 가졌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 행정관 줬다. 예. 그랬을 것 같아요. 김건희는 그러니까 예, 뭐 5천만 원 이상 이런 거 억대 아니면 상대를 안 예. 하니까. 예. 참, 와. 그래서 이 과정에서 서희건설이 그냥 준 게 아니고 사업 추진이나 인허 과정에서 말 그대로 김건희 씨의 인맥을 활용한 게 아니냐 그런 당연히 비판이 그렇죠. 나온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분이 원래 그 서희건설의 본거지가 경주였다더만요. 예. 그러니까 TK 지역 분들 잘 아시던데 정말 100원 한 장이 아까운 분이래요. 서희건설 회장이. 예. 근데 저렇게 질렀으면 저거보다 최소한 10배 이상의 수익은 나왔을 거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 가족이 다 또 그 판검사 집안이라면서요. 사위 박성근 검사를 네, 비롯해서 딸이 셋인데 딸이 셋. 네, 첫째 서희가 검사, 검사. 둘째, 셋째는 판사, 자기 막내딸이 또 검사 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러면 검사 둘, 판사 둘인가요? 네, 그 집에 와. 지금 아직 현직에 있는 거는 판사 하나인가 둘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예. 여튼 하여튼 아, 엄청납니다. 에휴, 그러니까 그 박성근 그 서희건설 그 맞사위죠. 예.
그 박성근 씨가 한덕수 국무총리 그 초대 비서실장을 했잖아요. 근데 한 1년 몇 개월 있다가 그 총선에 나온다고 출마했는데 이제 떨어지고 이제 그 결국 국회의원은 되지 못했는데 이 박성근 사위의 그 한덕수 국무총리 비서실장 간 것도 김건희 씨와 연관 있는 게 아니냐 뭐 그런 말 나오고 있습니다. 자수서에 지금 서희건설 회장이 그 우리 큰 사위에 좀 자리가 있을지 좀 돌봐달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기 위해서 줬다. 그러니까 뭐 명목 분명히 뇌물이니까. 그리고 실제 그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이나 상황이나 시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국무총리가 선택하지 못하고 예. 그냥 검사 밀어넣으니까 시켜줬다라는 얘기가 당시에도 시끄러웠는데 이게 그때부터 이미 저기 황보승희 의원이 그때 시끄러웠잖아요. 사생활 문제 때문에 또 예. 돈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리를 노리고 준비에 들어간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 그쪽에 나가서 경선 출마했다가 떨어졌죠. 예. 국힘의 후보가 되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하여튼 주고받고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집단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드러내주는 명확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22년 6월 기사입니다. 그 보면 한덕수 총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향후 이렇게 될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말했을 것 같은데 한덕수 총리가 검찰 출신 총리 비서실장을 본인이 원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서실장 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어떤 비서실장이 와도 같이 일할 자신이 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윤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에게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라고 3번을 물어봤대요. 네. 그랬더니 한덕수 총리가 걱정하지 말고 뽑아주세요라고 했더니 대통령실에서 이제 박성근 그 전 검사를 추천을 해서 한덕수 총리 비서실장이 됐다라고 네. 이렇게 기사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될 줄 몰랐겠죠 그 당시. 예? 그때야 뭐 총리 시켜준 게 고마워서 그 밑에 저 윤석열 측근 같은 사람이 오면은 자기는 거기에 잘 보여서 총리 오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마 계산상 앞섰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총리실에서 그때 이제 저기 비서실장이 실세가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총리 비서실장을 왜 검사 출신이 하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다 이렇게 밝혀질 얘기를 한덕수 씨는 도대체 그 나이 먹고 그 위치에 있으면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겠죠. 진짜. 정말 이렇게 될 줄은. 그러니까 그 사람 인생에서는 평생 자기한테 유리한 점괘만 나왔고 그대로 맞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모양인데 저 노년을 말년을 이런 식으로 그 마감하는 게 본인한테 그게 좋은 일일까요? 저거 구속돼야 됩니다. 한덕수 그동안에 내란과 관련해서 거짓말한 것도 엄청 많고 중요인무 종사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던데 좀 두고 보시죠. 예. 그 이번에는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베트남에서 귀국을 했죠.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는 2023년 기업들로부터 184억 원의 보험성 투자를 받았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김예성 씨가 설립한 그 IMS 모빌리티라는 데가 있는데 2023년에 HS 효성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 등이 184억 원을 투자를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 가운데 46억 원은 김 씨의 차명 회사로 흘러간 정황이 있다라고 나오던데 지금 김혜성 씨는 뭐 이미 오래전부터 절연했다라고 이야기하던데요. 네. 그러게요. 뭐 나름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IMS 쪽 사람들은 예. 어떻든 저 돈이 누구를 위해서 저렇게 투자가 되고 만들어졌을까 하는 거는 특검이 뭐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곧 드러날 것 같긴 한데 걱정되는 게 김건희 씨예요. 저렇게 해서 빼먹은 돈들을 다 여기저기 저수지에 지금 담가놨을 텐데 예. 자기 이름으로 다 돼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김건희 구속된 게 굉장히 희소식이죠. 이제 입을 뒤집어 쓰고 웃을 것 같아 다. 차명 계좌 때문에. 네, 자기 이름으로 다 돼 있을 건데 김건희 뭐 쉽게 나오기 어려울 것 같고 자기들이 봐도 예. 아니 뭐 꽁돈 46억 23억 막 생긴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예. 이게 본인들한테 갑니까, 의원님? 이게? 네? 그러니까 차명 계좌 한 돈이 그 이름을 빌려준 사람한테 갈 수 있는 거예요? 범죄 당연하죠. 금융 실명제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범죄 수익과 연관이 되면 나중에 아니 물론 이제 김건희가 저기 한 거라고 그 판단이 되면 예. 환수될 수 있지만 또 저것들도 그 기술자들 아닙니까? 어디다가 어떻게 빼돌렸을지 어떻게 알아요? 전두환 죽고 나서도 그 저기 뒤에 숨어서 만세 불렀다는 사람들 많다는 얘기가 있었거든. 전두환 29만 원밖에 없는데. 29만 원밖에 없는데. 예. 29만 원도 한참 전에 29만 원이었는데 늘 골프 치고 다니고 늘 비행기 타고 다니고 했었는데 그 돈 나왔던 저수지들이
다들 어디인가 있었을 것이고 김건희도 자기 구속되는 것보다도 하여튼 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했을 텐데 그 돈 맡아 있었던 사람들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추가로 그 교육부 장관과 여가부 장관 등을 임명을 했는데 교육부 장관은 세종교육감 최교진 씨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목이 조선일보에 보시면 제목 이렇게 잡았어요. 전교조 출신 첫 교육부 장관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다른 데 이렇게 안 잡았는데. 그리고 역시 조선은 조선이고 잡아도 이렇게 전교조 출신. 그러니까 전교조 출신의 첫 교육부 장관이다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그 여가부 장관은 민배 출신의 원민경 변호사. 예. 잘 아십니까? 잘 알죠. 예. 어떻게 그 원민경 변호사 어떻게 아세요, 의원님? 민변 활동을 함께 했던 예. 좋은 후배 변호사시기도 하고 거기서 또 이제 여성 인권, 성폭력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관되게 기준을 갖고 활동해온 분이라서 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이런 것도 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여성가족부를 이끌어가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장은 2억 원이네요. 저희가 이전했던. 그 관료 출신이고 우리 정부 후반기에 경제정책 비서관도 하고 그랬던 걸로 아는데 능력을 인정받는 성실한 관료죠. 금융위원장이면 장관급이거든요. 기재부 1차관까지 하고 퇴직을 했었는데 장관이 됐네요. 역시 다 하시네요. 국가교육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 교수. 예, 거기는 이제 검사 출신이고 부산대 총장을 지낸 분인데. 검사 출신. 예, 지난번에 아마 부산 교육감 출마했다가 자진 사퇴했던가 그랬을 거예요. 예. 그 조민 씨 부산대 의대 그 입학 자격 취소 문제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지지자들로부터 비판도 받고 하셨던 분인데 그 기본적으로 보면은 그 조민 씨에 대한 어떤 악감정을 가지고 철회한 게 아니고 최대한 그거를 어떻게 잘 정리해 보려고 애쓴 흔적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의 그 차정인 위원장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뭐 의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국가교육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그냥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국회 교육위원장하고도 다른 거고 예. 교육부 장관하고도 다른 거고 지금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교육부를 없애고 교육위원회에서 시도교육청 그러니까 교육자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교육자치에 맞게 하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중간 단계에 있는 거거든요. 국가교육위원회가 할 일이 많은데 잘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 당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이렇게 이게 지명하셨네요. 예. 그분 제가 처음 들어본 분이고. 그런데 확실히 청와대 공직비서관 출신이라 이야기하면 바로 나오십니다. 이건 뭐 인사검증을 해본 분들이기도 하거니와 또 민변 변호사님들이고 그러니까 저 아까 저기 뭐 금융감독원장 이찬진 변호사님 얘기도 아까 나왔다고 잠깐 들었었는데 예. 그분도 이제 민변 변호사 출신이시고 민변 변호사들을 가지고 저들은 자꾸 무슨 색칠을 하려고 그러고 어쩌고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민변 변호사들이 살아온 과정이나 그 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어차피 드러나겠지만 그 면모들을 보면은 국힘류에서 살아오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집단이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한승원 변호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민변에서 어떤 행사 같은 걸 하면 늘 말씀해 주신 게 있었어요. 민변을 만들 때부터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다. 실제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고 그런 점들이 또 시민들의 인정을 받아서 사회적인 신망이 있는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쓰잘데없는 색깔 공세나 이런 것들 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먹히지도 않을 텐데. 국민들이 요청하는 시대 정신, 시대적 과제가 있는데요. 지금의 시대적 과제는 내란 종식, 내란 척결,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당으로서는 가장 시급히 해야 될 개혁 중에 개혁이 검찰 개혁입니다. 저는 지난 전당대회 때 추석 전에 마무리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습니다. 재난 시 안전 구조에도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이 골든 타임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타이밍을 놓친다면 그 개혁에 대한 저항이 더 거세져서 개혁은 좌초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방향과 내용은 많은 부분
그동안 토론을 통해서 정리되어 있는데 이번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에서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바로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국민들께 약속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없애겠다.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해서 불가역적으로 만들겠다 하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검찰개혁에 대한 물줄기는 이미 잡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큰 물줄기대로 우리 특위위원님들 그리고 전문위원님들께서 잘 정교하게 다듬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130개 조항 중에서 헌법의 앞부분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인권보호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 12조 7개 조항이 국민의 신체의 자유, 국민의 권리, 자유 이 부분을 법조항처럼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헌법 정신에 맞게 검찰이 다시는 검찰의 편의에 의해서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민영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혹시 도움을 요청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시고 당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추석 전에 완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사면 복권을 위해서 탄원을 해주신 종교계 지도자분들, 시민사회 원로분들, 전직 국회의장님들, 그리고 국내외 학자 교수님들께도 인사드립니다. 저의 사면에 대해 비판의 말씀을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존경의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사면 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창당 때부터 지금까지 3년은 너무 길다.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정식을 내걸고 윤석열 정권과 싸워왔습니다. 윤석열 일당은 내란이라는 반헌법적 폭거를 일으켰지만 국민에 의해서 격퇴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투쟁, 저항의 산물입니다. 국민들의 주권 행사의 산물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셔야 합니다. 미력이 남아 저는 힘을 보태겠습니다. 현재 여전히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하고 윤석열을 비호하는 극우정당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진보 진영은 더욱 단결하고 더욱 연대해야 합니다. 제가 자유를 찾은 지금부터 이 두 가지 과제를 위해서 힘을 쏟겠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 당원 동지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어려운 시기 당을 이끌어주신 옆에 계신 김선민 우리 권한대행님 또 서왕진 원내대표님을 포함한 지도부께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심야 시간에 이 먼 곳까지 와주신 당원 동지분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도 고맙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이곳에서 깊은 성찰과 넓은 구상을 했습니다. 복당 조치가 이루어지면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정치를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비판, 반대, 비방 모두 다 받아 안으면서 정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